안녕하세요. 저는 성북동에서 참 좋다라는 베이킹 클래스랑 케이크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세 가지 케이크는 다 여름에 어울릴 수 있는 제철 과일이랑 리큐르를 사용해서 레시피 구성을 해봤고요. 카페를 하시거나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는 제품들로 조금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쉽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노하우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먼저 시작할 거는 엘더 플라워의 제노아즈부터 만들어 볼게요. 엘더 플라워에 들어가는 제노아즈는 변리법 제노아즈를 저희가 만들어 볼 거고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서 만드는 방법을 변리법이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어요. 변리법은 공리법 제노아즈보다 조금 더 가볍고 통신한 식감을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굽고 나서는 이렇게 볼륨이 조금 더 잘 주저앉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포인트로 잘 지키셔서 해주시면 되고, 머랭을 최대한 꺼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머랭이 잘 처지지 않게 섞어주실 때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노른자는 실온 상태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노른자에 꿀과 설탕, 바닐라 빈을 넣고 먼저 섞어줄게요. 노른자를 살짝 중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너무 뜨겁게 중탕을 하게 되면 가장자리가 익을 수 있으니까 한 34도에서 36도 사이로 온도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타지 않게 한 손으로는 잘 저어주시면서 온도를 재주시고요. 제가 첫 세미나라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수를 해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세요. 지금 제가 조금 온도를 많이 올렸는데 조금 공기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굉장히 공기 포집이 조금 빠르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되지 않게 하실 때는 36도 정도에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속으로 휘핑을 해줄게요.
저는 변리법 제노아즈를 만들 때 노른자에 휘핑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살짝 주름이 생기는 정도에서 멈추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랭도 너무 부피를 높여주는데 노른자까지 너무 많이 휘핑을 하면 너무 가벼운 식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른자는 조금 덜 올리는 편이기는 해요. 고속으로 계속 휘핑하시면 큰 기포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속도를 살짝 줄이시면서 기공을 좀 정돈해 주신 다음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 정도에서 멈추고 이렇게 살짝 자국만 나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올리신 상태에서 흰자와 설탕을 이용해서 머랭을 바로 올릴게요. 노른자는 주변이 마를 수 있으니까 꼭 가운데로 모아서 반죽 안쪽으로 놔주시고요. 흰자는 차가운 상태로 올릴게요. 흰자에 들어가는 설탕은 3번 정도 나눠서 넣을 건데요. 첫 번째 한꺼번에 설탕을 너무 빠르게 넣으면 이제 수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설탕 입자가 머랭이 굉장히 천천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3번에 나눠서 안정적이게끔 올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처음에는 흰자 멍울을 살짝 풀어주신 다음에 3분의 1 정도 설탕을 넣어서 고속으로 바로 휘핑해 주시면 돼요. 투명했던 흰자가 하얀 거품으로 바뀌면 두 번째 설탕을 바로 넣을게요. 세 번째 설탕은 살짝 이렇게 거품 형태로 바뀌는 상태에서 주르륵 흘렸을 때 제가 약간 더럽지만 콧물 정도 농도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에서 세 번째 설탕을 다 넣어주시고 설탕이 다 녹고 머랭이 단단해질 때까지 올려주시면 돼요. 가장자리 쪽도 신경 쓰시면서 흰자가 분리나지 않게 올려주셔야 하고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똑같이 속도를 줄이셔서 기공을 조금 더 조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머랭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머랭을 확인하실 때는 휘퍼 아래 머랭의 입자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에 뭉쳐있는 머랭을 부드럽게 풀어주시고 수직으로 천천히 들으시면서 이제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달랑달랑 흔들었을 때 꼬리가 살짝 휘는 정도까지 해주시고 머랭을 상온에서 오래 방치하시면 금방 삭아요. 버글거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흰자와 노른자의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머랭의 반을 노른자로 옮기셔서 먼저 애벌 섞기를 조금 해주시고요. 위에 조금 거친 부분의 머랭을 먼저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섞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섞으시면서 농도만 최대한 맞춰주시면 되고 조금 더 큰 볼로 옮기셔서 똑같이 듬성듬성 섞어주세요. 이제 가루를 섞으실 텐데 가루는 채를 쳐서 사용해 주시고요. 저는 한꺼번에 다 넣을게요. 그래서
계란보다 가루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가루가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은 가루를 주워 담는다라는 느낌으로 떠올리면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뭉쳐있는 가루가 날가루가 다 완전히 섞인 상태에서 멈춰주세요. 그래서 지금 버터를 넣기 전에 이렇게 반죽을 봤을 때 너무 퍼지면 반죽은 꺼지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퍼지지 않는 상태에서 멈춰주시고 버터와 우유를 섞어주시면 되고요. 버터와 우유의 온도는 45에서 60도 정도 사이로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는 바로 섞을 건데 혹시 많은 양을 하실 때는 애벌 섞기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본반죽에 섞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거고요. 주걱에 기대서 똑같이 섞어주시면 돼요. 무게가 무거운 게 물론 계속 바닥으로 가니까 바닥을 약간 긁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섞어주셔야 손이 덜 가게 섞을 수 있고요. 뭉친 반죽이 없는지 버터 우유가 잘 유화가 돼서 반죽에 섞였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팬닝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르륵 흘렀을 때 흐름성이 끊기지 않고 되는 상태에서 멈춰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주르륵 흘렀을 때 흐름성이 잘 끊기지 않고 넘치는 상태에서 섞어주시면 되고 2분의 1 빵팬에 바로 다 팬닝 할게요. 지금 이 분량은 저희 원형 케이크 1호 사이즈랑 동일해요. 그래서 하실 때 1호 케이크로 완성하실 수도 있어요. 주걱이 끝까지 닿은 부분은 조금 색이 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살짝 꼬리빗으로 잘 정돈을 해주신 다음에 스크래퍼를 이용하셔서 넓게 펼쳐주시면 돼요. 지금 저희는 노루지라는 유산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름 종이를 사용하셔도 되고 노루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르게 잘 정돈을 해주신 다음에 철판 끝쪽에서 높이를 맞춰가면서 한 번 더 그다음에 쇼크를 주셔서 큰 기포들은 터트려 주시고요. 오븐에서 180도에서 저희는 스매그 기준으로 적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스매그 기준으로 170도에서 25분에서 구움색을 더 보시고 구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화사 커드를 만들 건데요. 식화사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오키나와 특산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대 과일 그 시트러스 계열 중에 하나고 라임이랑 레몬의 중간 정도의 맛을 갖고 있어요. 신맛과 쓴맛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아이인데요. 얘를 사용해서 그 청포도랑 엘더 플라워 리큐르가 조금 더 같이 섞었을 때 맛이 좋아서 요거를 사용해 봤고요. 커드는 우선은 냄비 안에는 식화사 즙이랑 물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약불로 우선 끓여 놓고요. 전란에 설탕이랑 전분을 먼저 잘 풀어서 섞을게요. 저희 파티시를 많이 끓여보셨죠? 커스터드 크림. 그런 형태로 똑같이 끓여주시면 되고요. 잘 풀어서 섞어주신 다음에 전분도 같이 넣을게요. 박력을 사용하셔도 되고 전분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전분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저는 가벼운
식감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전분을 사용했고요. 박력을 사용하셔도 동량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먹물이 잘 풀릴 수 있게 해주시고요. 데운 시카사 베이스를 요 계란 베이스에 섞을게요. 살짝 데우는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되고요. 뜨거운 게 바로 맞닿으면 익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한 손으로는 잘 저어가면서 다시 냄비로 옮겨서 재가열을 할게요. 주걱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냄비의 세기는 불 세기는 그냥 중불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양이 많을 때는 저도 휘퍼를 사용하는데 양이 너무 적을 때는 휘퍼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주걱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해서 저는 주걱으로 사용해서 끓일 거고요. 이렇게 반죽이 타지 않게 바닥과 냄비 벽을 잘 긁어가면서 끓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잔 거품들은 아까 저희가 설탕이랑 전분을 섞으시면서 생긴 기포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농도가 붙고 하다 보면 이 기포는 다 사라지니까 안 하셔도 돼요. 잘 저어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이제 뭉치기 시작하면 조금 빠르게 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걸쭉해질 때까지. 만약에 시카사 즙을 구하기 어려우시면 레몬즙으로 끓이셔도 괜찮아요. 네, 이 액 자체로만 사용하시면 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을 같이 섞어서 끓인 거기 때문에 레몬을 사용하실 때도 조금 물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주시면 돼요. 네. 네? 그냥 네이버로 검색하시면 브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네? 네. 잘 정리하면서 가운데까지 뽀글뽀글 터지면 불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까지 기포 팡팡 터지면 멈춰주시고 버터 같이 섞을게요. 주신 다음에 체에 한번 걸러서 계란의 익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조금 걸러서 부드러운 식감으로 만들어줄게요. 네, 실온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빨리 섞일 거예요.
불린하진 않아요. 위에 있는 덩어리는 저는 우선은 사용을 하지 않을 거여서 그래서 빠르게 식혀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계란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얘를 상온에 오래 방치하시거나 냉장고에 오래 방치해서 사용하시면 얘가 이제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전날 작업해서 다음 날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냉장에서 완전히 식혀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엘더베리 젤리가 들어가는데 만드실 때는 그 엘더베리 그 코디어를 먼저 끓여주시고 그 다음에 젤리를 넣으시고 리큐르를 넣으시고 젤라틴 마스를 넣어서 만들어 주시는데 리큐르를 넣으실 때는 90도 이하에서 섞어 주시면 돼요. 얘는 설탕이 안 들어가는데 코디어를 만들 때 설탕량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젤리를 만들 때까지 넣으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냥 끓여만 주셔서 젤라틴 녹는 온도에서만 잘 해주시면 되고 보통 젤라틴은 40도에서 90도 내에서 녹기 시작하니까 그 사이에서 잘 끓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엘더샤인 케이크 해볼 건데요. 엘더샤인은 엘더플라워 꽃이랑 코디얼을 사용해서 만든 케이크예요. 그래서 코디얼은 라틴에서 유래됐고 이제 저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청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설탕이랑 뭐 견과류 아니면 허브 아니면 레몬즙 같은 재료들이 들어가서 이제 시원하게 청량감 있게 먹는 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리큐르를 사용하게 된 게 먼저 코디어를 먼저 접하고 이 리큐르가 나왔을 때 요청을 드려서 사용했는데 맛이 굉장히 좋았고요. 코디얼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면 이 크림 풍미가 리큐르만 사용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도드라질 거예요. 그래서 얘도 수분 재료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휘핑을 리큐르랑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 코디얼은 그거 만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물이랑 설탕, 꿀, 레몬즙, 그 다음에 엘더플라워 겉잎 이렇게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는데 우선은 겉잎은 나중에 넣고요. 시럽을 바글바글 끓여주신 다음에 레몬 슬라이스 레몬이랑 그 엘더플라워 잎이랑 같이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담궈 놓아서 저는 상온에 하루, 냉장에서 하루 딱 이렇게 이틀 두고요. 체에다가 꽃은 걸러내요. 채를 그 꽃잎을 오래 두시면 엘더플라워의 쓴맛이 올라오거든요. 겉잎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오래 두시는 거는 좋지 않고 한 이틀 이내로 우리신 다음에 그냥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 상온에 하루 두는 이유는 그 차갑게 식으면 이 베이는 시럽이 우러나오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온에서 좀 서서히 더 우린 다음에 냉장에서 우리시면 조금 같은 시간이더라도 충분히 더 잘 배어 나와서 그렇게 끓여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설탕이랑 레몬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은 굉장히 길어요. 냉장에서 저는 한 6개월 정도는 두고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두지는 않고 최대한 한 달 이내로 다 사용해서 쓰려고 하고 그냥 저는 집에서 탄산수에 이 코디얼이랑 리큐르만 넣어서 먹기도 하거든요. 레몬이랑 이렇게 그럼 맛있더라고요. 레몬그라스나 아니면 그 애플민트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청량감 있게 드실 수 있고요. 이제 이 크림은 마스카포네 치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분이 많이 들어가도 안정적이게 휘핑이 잘 되는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볼 안에는 설탕, 치즈, 생크림 같이 들어가 있고요. 저속으로 치즈 살짝 풀어주신 다음에 중속으로 올릴게요.
리큐르랑 코디얼을 이렇게 같이 계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휘핑하실 동안 시트는 저희가 이렇게 찍어놨어요. 한 팩에 레이어 3개 들어가고 이렇게 깔리송틀 사용했거든요. 사이즈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제가 11곱하기5 폭 5짜리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얘는 미페이스리에서 세트로만 팔기 때문에 아마 세트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이 모양 찍어 가셔서 이런 틀 제작해 주시는 데 많잖아요. 그런 데서 제작하셔도 돼요. 그리고 식화사 커드는 이렇게 짤주머니에 담아서 사용할 거고요. 저희 여기에서 사용하는 시럽도 코디얼이랑 리큐로만 넣어서 이렇게 넣었어요. 크림에서 이제 나오지 못한 엘더플라워 향을 시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충하고자 해서 만든 거고요. 젤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저희가 지난 그 파티시에 잡지에 요게 리큐르 특집으로 같이 했을 때 되게 저한테 DM도 많이 주시고 궁금해 하셨던 케이크 중에 하나여서 세미나 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샤인머스켓을 올려서 데코를 할 건데 얘랑 제가 어울리는 거는 샤인머스켓도 되게 잘 어울리고, 지난 세미나에서 민정쌤이 키위를 하셨더라고요. 키위도 되게 잘 어울리고 뭐 파인애플도 잘 어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테스트를 했을 때. 그리고 생각보다 메론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요거트 정도의 농도가 됐을 때 리큐를 똑같이 넣어줄게요. 크림 레시피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엘더플라워 크림 혹시 없나요? 마스카포네 치즈 25g, 설탕 10g, 생크림 270, 코디얼 25g, 디종 엘더플라워 7g. 만드는 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마스카포네 치즈, 설탕, 생크림 넣으시고 중속으로 휘핑하신 다음에 한 요거트 정도 농도 나왔을 때 리큐르랑 코디얼 같이 넣고 저속으로 휘핑해 주시면 돼요. 알죠? 요거트 정도 농도 나왔을 때. 휘핑 하시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마스카포네 치즈는 전 비르즐리오 사용하고 있거든요. 비르즐리오 마스카포네가 약간 크림 자체가 되게 이렇게 크리미해서 덩어리도 없고 부드럽더라고요. 마스카포네 치즈 25g. 네? 방법이요? 마스카포네 치즈, 설탕, 생크림 넣으시고요. 중속으로 휘핑 하신 다음에
요거트 정도 농도 나오시면요, 리큐르랑 코디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속으로 휘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핸드믹서로 휘핑하실 때는 너무 세게 마찰을 제노아즈 만드는 것처럼 올리시는 게 아니라 약간 가볍게 부드럽게 올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볼 벽을 타고 너무 세게 마찰을 일으키시면 크림의 광택도 금방 사라지고 거칠게 올라오거든요. 좀 이렇게 천천히 스무스하게 휘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올릴게요. 샌드용은 조금 단단하게, 아이싱은 아까처럼 조금 반듯하게 서는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 똑같이 볼에 옮겨서 담았을 때 윗부분을 먼저 쓰시고 바닥 부분을 아이싱용으로 쓰시면 맞으실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조금 샌드용이랑 아이싱용을 구별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반을 나눠서 아이싱을 먼저 휘핑해서 좀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샌드용만큼 쓰시면 되고요. 얘도 케이크 5개 정도 나와요. 지금 저희 하는 사이즈 5개 나와요. 그리고 생크림은 휘핑하고 바로 당일 사용하시고 폐기해 주셔야지 오래 두시면 고형분 그게 더 많이 분리가 나서 이렇게 물처럼 유지망이 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쓰시는 게 좋고 색깔도 탁해지거든요. 한번 휘핑을 하고 난 후에는. 그래서 꼭 당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큐르를 크림에 휘핑하실 때 이제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크림의 비린맛도 제거되고 풍미도 좋게 하기 위함도 물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드실 때 알코올 들어갔는데 괜찮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는 게 휘핑하고 나서 증발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나서 드시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섭취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향만 남기고 알코올은 날아가기 때문에. 볼에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면 이렇게 윗부분은 살짝 거친 부분이 보이고 일단 밑바닥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는 오래 방치하시면 안에 수분이 더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조금 휘핑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살짝 반듯하게 흔들었을 때도 고정이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마스카포네에 치즈가 안 들어가면 분리가 더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카포네에 치즈를 얘는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얘를 아이싱 할 때 저희 항상 합판 정중앙에 원형 케이크를 맞추듯이 얘도 저는 요 꼭지점 모서리를 사이드로 맞추고 아이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는 좀 시럽을 많이 발라주는 편인 것 같아요. 얇게. 과일 샌드할 때 바깥으로 과일이 보이지 않게 해주셔야지, 과일이 튀어나오면 아이싱 하실 때 조금 힘들어요. 그걸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안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아랫단이랑 높이 맞추셔서 저희가 이따 시식 때 이런 모양을 똑같이 해서 드리거든요. 네, 진짜 크리스마스인 줄 알았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는 조금 위에 먼저 쓴 크림을 모아놨다가 먼저 바르는 편이에요. 들어온 크림이라든지 크럼이 들어가면 좀 버리긴 하는데, 조금 그 부분을 먼저 쓰셔야지 계속 노출되어 있는 크림을 두시면 더 버글거려지니까. 수평 잘 맞춰주시고. 저희가 샌드 2개 똑같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이싱도 해볼게요. 그리고 얘 철판에 이렇게 얇게 굽는데 여기 구움색 어떻게 제거했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우선 굽자마자 시트를 빼시고 위에 유산지라든지 투명 필름지를 붙여요. 그래서 뒤집어서 그 냉판 있죠. 채반 말고 냉판. 그대로 두시면 얘가 습기처럼 달라붙거든요. 이렇게 띄어냈을 때 말끔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저는 매장에서는 구울 때 굽자마자 뒤집은 그 상태에서 물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주거든요. 그 유산지 위에다가. 그러면 식트가 금방 마르지 않고 좀 촉촉하게 오래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오셔서 스맥으로 구우면 시트가 많이 마르고 이런 거 같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오래 굽거나 뭐 바람의 영향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니면 또 비중 같은 게 좀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중을 45 정도 잡아요. 시트의 비중을. 그래서 그 정도 잡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중도 저는 조금 과육이 무거운 아이들은 조금 더 시트 비중을 높게 잡고요. 가벼운 과일의 비중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볍게 잡아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과육은 너무 무거운데 시트가 너무 가벼우면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조금 조절하면서 쓰고 있어요. 이 식과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식과사는 생물은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입원에서 수요가 없어서 그래서 원액밖에 안 판다고 하셨어요. 그때. 여기 시트를 레몬 제노아즈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바닥 부분에 조금 매끄러운 부드러운 크림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살짝 안쪽에 크림은 요 거친 크림보다 살짝 광택이 나면서 매끄럽거든요. 그래서 요 크림을 아이싱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이 깍지에 크림 잠아서 사용할 거예요. 얘는 크림을 스패츌라로 떠올려서 피시면 오히려 저는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바구니 깍지에다가 크림을 담으시고 케이크에 최대한 붙여요. 크림을. 공간이 뜨지 않게 시트랑 크림 사이로. 그리고 스패츌라로 한 번 더 이렇게 잘 펴줘요. 눌러서 안에 있는 공기를 조금 빼주는 거예요. 저희가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아이싱 하실 때 팡 하고 터지잖아요. 구멍 생기고 최대한 먼저 이렇게 비비는 느낌으로 크림을 빈 공간이 없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티즈 이용해서 아이싱 해주시면 돼요. 얘가 양쪽이 뾰족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띠지를 최대한 케이크에 붙이셔서 한 3분의 2 정도 가주시고 반대쪽에서 모서리의 꼭지점을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서 한 번 더 긁어주세요. 얘가 좀 깨끗해야지 반듯하게 정리가 잘 되거든요. 또 여기 반대쪽에 오셔서 반 정도 긁어주시고 요 모서리에 맞춰서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한 2~3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각이 없으면 여기가 반듯해지지 않으니까 이 부분만 한 번 더 채우고 똑같이 긁어주시면 돼요. 최대한 얘가 스패츌라예요. 그래서 케이크에 붙이셔야 돼요. 이렇게 벌리셔서 하시면 크림이 다 깎이니까 최대한 붙여서 반대쪽도
조절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뭐 이렇게 안 하고 한 번에 하셔도 되는데 보통은 마지막 때 힘이 빠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부분부터 지금 여기가 실내 온도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 크림이 금방 거칠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합판에 최대한 붙이셔서 깎아내주세요. 그래서 시트랑 크림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기도록. 그렇다고 얘를 이렇게 들고 하시면 안이 많이 지저분하게 깎이니까 최대한 이렇게 바닥에 붙이셔서 그래야 저희가 뜰 때도 편하고 이 안에 막혀 있는 그 공간이 뚫리면서 이 이수 현상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그냥 두시면 장마철 이런 때는 가끔 그 아래로 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시트랑 크림 안에 있는 과일들의 온도가 다 다르면 이 온도 갭에서 나오는 이수 현상인 것 같아요. 물론 크림이 휘핑이 조금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나 더 해볼게요. 이게 최대한 붙이셔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위에 파이핑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파이핑은 깍지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깍지는 사용하지 않고 그 짤주머니를 이렇게 비스듬히 잘라서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임펜 그냥 이걸로 좀 그려서 보여드리자면, 깍지가 뭐 짤주머니가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시폰 모양으로 이쪽을 이렇게 일자로 먼저 자르시고, 여기를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크림의 위쪽으로 향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모양 뾰족한 부분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두시고, 얇게 돌림판을 살짝씩 돌리면서 끝에는 그냥 끊어내시고요. 또 살짝 얘가 기울어져 가지고 안쪽에서 그래서 요런 장미깍지라든지 시폰 팁을 이용해서 짜셔도 되는데, 얘가 약간 아래는 통통하고 위에는 얇게 나와서 잘라서 쓰시면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파이핑하는 크림은 가장 부드러운 크림으로 해주세요. 돌림판을 살짝 돌리면서 또 데코를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조금 휴지를 해주신 다음에 위에 과일을 올려주셔야 더 안정적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케이크랑 같이 샤인머스켓의 이제 모양을 원형으로도 좀 썰어주시고, 이렇게 사각형으로도 좀 썰어서 데코용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면 돼요. 혹시 바닥이 너무 둥그면 과일이 구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르고 올리셔도 되고, 나는 조금 잘 올릴 수 있겠다 이러시면 그냥 통째로 올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생각보다 위에 많이 올라가거든요. 블루베리도 블루베리 모양을 뭐 저는 이 동그란 면이 다 보이게 자르는 편이에요. 그거는 취향껏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을 먼저 두시고 뒷부분부터 저는 과일을 놓는데 뒷부분에는 조금 과일을 지지할 수 있는 사이즈의 과일을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기대서 이제 과일들을 놓으시면 되는데 과일을 놓으실 때는 눕히는 것보다 세워서 놓는 게 전 더 예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눕힐 거면 얘는 이 위로 과일을 쌓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간 세워서.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가게를 하기 전에 회사를 다녔었는데 예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과일의 개수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렇게 데코할 때. 근데 과일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놓기는 힘드니까 그냥 최대한 예쁘게. 제가 파이핑을 한 곳이 최대한 무너지지 않게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베리는 포인트 될 수 있게 한두 개 정도. 얘는 젤리거든요. 엘더플라워 젤리인데 얘는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게 칼집을 내줘요.
그리고 얘를 수저로 파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긁어서 쓰시면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만들어서 뜨셔서 얘는 수국이에요. 네, 레드솔에 이렇게 말린 방향으로 놔야 더 예뻐서 저는 이렇게 말린 방향으로 놓으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